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말은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 4글자,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 당신도 살면서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마지막 기대마저 꺼져가던 그 순간, 누군가의 조용한 한마디 혹은 스스로에게 던진 작은 속삭임이 다시 걸음을 내딛게 만들었던 순간 말이다. 정주영은 평생 이 말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다. 그에게 할 수 있다는 말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었다.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도 아니었다. 그 말은 움직이기 위해 마음을 여는 문, 그 문이 열려야 비로소 행동이 따라오고 행동이 따라와야 비로소 인생이 바뀐다고 믿었다. 우리는 자주 반대로 생각한다.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이 움직이고 조건이 갖춰져야 행동이 나온다고. 하지만 정주영은 늘 말했다. 마음이 먼저다. 마음이 열리면 길은 저절로 열린다. 그에게 할 수 있다는 말은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첫 번째 문장이었다. 당신도 잘 알 것이다.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도 보이지 않는다. 난 이제 나이도 많아. 이건 나한테는 너무 늦었어. 지금 시작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문장들은 기회를 차단하는 잠금 장치다. 반대로 마음이 열린 사람은 작은 가능성도 길로 본다. 아주 작은 틈새, 아주 작은 변화, 아주 작은 시작에서도 그래, 여기서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품는다. 이 차이가 인생에서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 정주영은 어려서부터 가난했고 배움도 충분치 못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신에게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허락한 말은 단 하나였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 말이 현실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힘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는 결국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문장에 달려있다. 누군가는 하루에도 수십 번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늦었어라는 말을 속으로 반복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받아들일 마음의 힘이 없다. 마음이 이미 닫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한 번 더 해보자.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 몫의 기회는 분명히 있다는 말을 반복한다. 그런 사람은 같은 시간을 살아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흔히 실패를 외부에서 찾는다. 조건이 나빠서, 돈이 없어서, 운이 없어서, 주변의 도움이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주영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했다. 마음이 무너지면 남아있는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마음이 흔들리면 당신의 능력도 흔들리고 마음이 작아지면 당신의 삶도 작아진다. 정주영은 평생 이런 이야기를 반복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도 못한다. 할 수 있다는 마음만 있으면 안 될 것도 결국 된다. 그는 자기 인생을 통해 이 말을 증명했다.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서고,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고, 길이 막히면 언젠가 열릴 때까지 들이받았다. 그 모든 행동의 근원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었다. 바로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을 쉽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결국 마음의 언어가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언어는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운명이 된다. 이 순서를 바꾸려면 마음의 언어부터 바꿔야 한다. 당신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문장이 살고 있는가? 나는 이제 늦었어라는 문장인가? 나는 할 수 있다는 문장인가? 이 두 문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당신의 하루와 미래에 만드는 차이는 너무 크다. 앞의 문장은 당신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뒤의 문장은 당신의 걸음을 내딛게 한다. 마음이 만드는 한 걸음이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정주영의 삶을 보면 그가 왜 이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해된다. 그는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실패보다 더 무서워한 것은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의 패배였다. 마음에서 지는 순간 사람은 움직이지 못한다. 움직이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인생은 그대로 멈춰버린다. 그는 이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사람은 할 수 없다 생각하는 순간
실제로 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미 반은 이긴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다. 삶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다. 당신의 마음속 문장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결국 인생이 바뀐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한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도 어쩌면 거창한 계획이나 대단한 결심이 아닐지 모른다. 그저 마음속에 살고 있는 문장을 바꾸는 것. 나는 할 수 없다에서 나는 해볼 수 있다로 바꾸는 것. 단지 그 한 문장만 바뀌어도 당신의 하루는 분명 달라진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왜 마음의 언어 하나가 행동을 바꾸고 어떻게 작은 한 문장이 사람의 운명까지 흔들어 놓는지,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말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 흐름은 그대로 이어져 당신의 마음 안에서 잠들어 있던 가능성을 깨우는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다. 다음 내용에서는 정주영이 왜 문제가 앞에 있으면 먼저 마음을 이겨야 한다고 말했는지, 그리고 마음 하나가 어떻게 길을 만들고 실패를 뚫고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지, 그 깊은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야기해보겠다. 정주영이 왜 문제가 앞에 있으면 먼저 마음을 이겨야 한다고 말했는지, 그리고 마음 하나가 어떻게 길을 만들고 실패를 뚫고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자.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여러 번 벽을 만난다. 그 벽은 때로는 돈이고, 때로는 건강이고, 때로는 사람이고, 때로는 스스로의 마음일 때도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똑같은 벽 앞에서 어떤 사람은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넘어선다는 것이다. 조건이 좋은 사람만 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인 사람이 벽을 넘는다. 정주영은 평생 그 사실을 몸으로 체험했다. 그는 말년의 문제를 크게 만든 건 항상 내 마음이었다고 고백했다. 현실의 문제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의 크기가 더 컸다는 것이다. 즉, 문제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 작아지는 마음이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먼저 마음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음이 문제를 이기면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면 길이 생기고, 길이 생기면 결과가 바뀐다. 이 단순한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 그는 늘 자신에게 반복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 말은 마음의 방향을 돌려놓는 레버와도 같았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우를 본다. 똑같이 나이가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배움을 이어가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을 제한한다. 이 나이에 뭘, 지금 시작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 말들은 벽이 아니라 쇠사슬이다. 자기 마음이 자기 발목을 묶어놓는 것이다. 하지만 정주영의 방식은 정반대였다. 그는 늦은 나이라도, 부족한 조건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내면에서 묶여있던 사슬이 풀린다고 믿었다. 그 마음이 풀리면 걷고 싶어지고, 걸으면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비로소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단지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말이 아니다. 그 말 자체가 행동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자극이다. 사람은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말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는 평소에도 느낀다. 어떤 일을 하기 전 귀찮다라는 말을 반복하면 정말 몸이 무거워지고, 반대로 조금만 해보자라고 말하면 움직임이 시작된다. 말은 행동의 시동을 건다. 정주영은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 문장을 바꾸면 인생의 방향이 통째로 바뀐다고 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그의 실제 경험이었다. 그는 가난했지만 가난을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배움이 부족했지만 배움이 자신의 길을 막는다고 믿지 않았다. 그는 여러 차례 실패했지만 실패가 자신을 규정하지는 못한다고 여겼다. 그가 자신에게 내린 모든 결론은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의 차이가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마음속 질문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포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묻는다. 왜 나는 안 될까? 하지만 해내는 사람은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두 질문은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간다. 전자는 문제를 키우고 후자는 가능성을 키운다. 정주영은 이러한 질문의 힘을 누구보다 강조했다. 왜 안 될까?는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는 마음을 열어주고 몸을 움직이게 한다. 즉, 마음의 언어가 바뀌면 행동의 방향도 바뀌는 것이다. 당신도 이런 순간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하기 싫어서 미루던 일을 조금만 해보자고 말한 뒤 시작했던 경험. 엄두가 안 났던 일을 그래, 이 정도면 해볼 만하지라고 스스로에게 다독이며 시작했던 기억. 그 작은 말이 결국 당신을 책상에 앉게 했고, 문을 나서게 했고, 전화를 걸게 했고, 결국에는 무언가를 끝내게 만들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쌓여 큰 변화가 되었던 것이다. 바로 그 원리를 거대한 스케일로 실천한 사람이 정주영이었다. 그는 삶의 고비마다 마음속 문장을 바꿔가며 길을 열었다. 그 길은 처음부터 간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을 먼저 움직이면 몸이 움직였고, 몸이 움직이면 기회가 생겼고, 기회가 생기면 결국 현실이 바뀌었다. 그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사람은 마음을 바꿀 때 인생이 바뀐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온다. 젊을 때는 기회가 많아 마음의 방향이 조금 틀어져도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굳어지고 스스로를 제한하는 말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시니어에게는 더욱 마음의 언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이 무엇을 잃었든 상관없다. 마음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기회는 멀어지고, 마음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길은 가까워진다. 이 차이는 아주 단순하지만 실제 삶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 이 말 하나는 꼭 마음속에 다시 세워두길 바란다. 당신이 다시 움직이고 싶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다시 배우고 싶다면, 다시 일어나고 싶다면 조건보다 먼저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이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현실로 연결되고 진짜로 인생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되는지 이제 이어지는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보겠다. 정주영이 반복해서 말한 마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인간이 움직이는 구조 자체를 설명한 말이다. 사람의 마음은 방향을 만들고, 그 방향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결국 인생의 길을 만든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삶의 궤적이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 대부분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말에 좌우된다는 사실이다. 나는 안 되라고 말하는 마음은 몸을 무겁게 만들고, 조금만 해보자라고 말하는 마음은 몸을 움직이게 한다. 마음의 언어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움직임의 방향키다. 정주영은 늘 사람이 자기 마음을 먼저 이겨야 바깥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다. 그에게 있어 진짜 경쟁자는 남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기 전 자기 안에서 들리는 못한다는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를 누르고 할 수 있다는 말로 마음을 다시 세우는 순간 이미 반은 움직인 것이고 반은 이긴 것이었다.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힘든 순간은 막상 일이 어려운 순간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 주저하는 순간 아닌가? 몸이 움직이기 전에 마음이 먼저 작아지고 그 작아진 마음이 우리를 멈춰 세운다. 결국 우리는 외부의 장애물보다 내부의 장애물에 더 많이 멈춘다. 정주영이 강조한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사람은 일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진다. 마음이 질 때 나는 불가능을 먼저 떠올리고 어떻게 극복할지보다는 왜 안 되는지를 먼저 고민한다. 이때 인생은 멈춘다. 그런데 마음이 이기면 상황은 정반대로 변한다. 문제를 보더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호기심이 생기고, 막힌 길을 보더라도 멈춤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게 된다. 마음의 언어가 바뀌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정주영이 실제로 그런 사례를 많이 남겼다.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많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그건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지금 상황에선 무리예요. 하지만 그는 이런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아니,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단 한 번의 질문 변화가 그의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이 새로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사업을 키우고 결국 한국 경제의 판까지 바꾸게 했다. 물론 그는 강철 같은 의지로 모든 걸 밀어붙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 역시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도 있었고 실패도 많았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그는 마음속 언어를 다시 잡았다. 할 수 있다.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다시 세웠고 그 마음이 다시 행동을 일으켰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몸이 느려지는 것이지 배움과 도전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진짜 멈추는 순간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이제는 어렵다라고 말할 때다. 마음이 닫히면 무엇도 들어오지 못한다. 마음이 열리면 어떤 가능성도 들어올 수 있다. 시니어 세대가 특히 이 말을 깊게 새길 필요가 있는 건 바로 이 지점 때문이다. 나이는 조건이지만 마음은 선택이다. 조건은 바꾸기 어렵지만 선택은 오늘도 바꿀 수 있다. 마음속 언어 하나만 바꿔도 당신의 삶에 대한 태도, 속도, 방향이 전부 달라질 수 있다. 한 가지 사례를 떠올려 보자. 어떤 사람이 있었다. 퇴직 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던 사람이었다. 그는 늘 말했다.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어? 내 역할은 끝났어. 자신에게 한 그 말이 그의 삶을 묶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생각을 바꾸었다.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문장이 그의 하루를 바꿨다. 그는 작은 공부를 시작했고 가볍게 운동을 시작했고 오랫동안 미뤄둔 취미를 다시 꺼냈다. 몇 년 뒤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이 먼저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주영이 말한 할 수 있다는 말의 힘은 이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당신에게 거대한 성공을 약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약속하는 것이 있다. 당신의 하루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 마음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눈은 문제를 보는 눈에서 기회를 보는 눈으로 바뀐다. 그 변화가 쌓이면 삶은 어느새 새로운 길로 방향을 튼다. 잠시 생각해보자.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문장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제는 늦었다. 또 실패할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문장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말들은 당신을 묶어두는 쇠사슬이 된다. 하지만 아직 할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문장이 자리 잡으면 그 말은 당신을 다시 일으키는 디딤돌이 된다. 운명을 바꾸는 건 결국 이런 마음의 문장들이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단 하나다.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고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는지 그 마지막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다. 정주영이 평생 강조한 첫째 마음, 둘째 행동, 셋째 결과라는 흐름의 완성된 모습이 다음 이야기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마음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현실을 바꾼다는 정주영의 마지막 원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자. 우리는 마음속 문장을 바꾸는 것만으로 현실이 변한다고 쉽게 믿지 않는다. 하지만 정주영은 평생을 통해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가 말한 것은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행동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한 결과였다. 사람의 행동은 결국 마음속 믿음에 따라 움직인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몸이 앞으로 나가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뒤로 물러선다. 이런 사람은 한 걸음을 떼기 전에 100가지 이유를 만들어낸다. 반면 그래도 해볼 수 있다고 마음먹는 사람은 그 한 걸음이 두려워도 결국 내딛는다. 그 한 걸음이 작은 변화처럼 보여도 인생은 바로 이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정주영은 바로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조건이나 배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러나 그는 그 조건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내가 가진 마음으로 해보자. 이 문장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결국 한 나라의 산업 구조까지 바꾸는 데 이어졌다. 그는 큰 결정을 내릴 때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두려움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온전히 자신의 선택이다. 정주영은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두려움을 이길 강한 태도를 꺼내서 마음을 다시 잡았다. 그 태도가 바로 나는 할 수 있다는 그의 내면의 문장이었다. 이 말은 그에게서 전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였다. 그가 가진 능력을 끌어올리고 몸을 움직이게 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한 연료였다. 그리고 이 연료는 누구에게나 있다. 마음의 문장만 바꾸면 된다. 삶의 후반부에 들어와 있는 당신에게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나이가 들면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방식이 삶 전체를 좌우한다. 나이 때문에 도전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이는 벽이다라고 말하는 마음이 벽을 만든다. 반대로 나이와 상관없이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마음이 열리고 가능성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살아보면 알지 않은가? 삶을 바꾼 것은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음의 변화, 아주 작은 선택, 아주 작은 한 걸음이었다는 것을. 그 작은 변화가 쌓여서 당신의 현재를 만들었다. 정주영도 그 원리를 평생 실천했다. 그는 위기가 와도 이건 못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것도 해보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다. 그 말은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고 그를 앞으로 밀었다. 도전은 그 말에서 비롯됐고 성공 역시 그 말에서 시작됐다.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이 지금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말은 무엇인가? 이 말들이 당신의 삶을 어느 방향으로 밀고 있는지, 그 방향이 당신을 앞으로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게 하고 있는지, 마음을 지배하는 문장은 결국 당신의 삶을 지배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경험 속에서도 이 진실이 숨어 있다. 어떤 일을 하다가도 할 수 있겠다는 감정이 들면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고 하기 싫던 일도 할만해지고 불가능해 보이던 것도 다시 시도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 그 한순간의 마음 변화가 행동을 일으킨 것이다. 반대로 힘들다. 나는 못하겠다라는 말을 반복한 날은 무엇을 해도 안 되고 몸이 축 처지고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말이 몸을 무겁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주영은 사람은 마음의 말에 따라 인생을 산다고 했다. 그 말은 단순히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원리다. 마음속 문장이 부정적이면 삶도 부정적으로 기울고 마음속 문장이 긍정적이면 삶도 앞으로 흐른다. 당신의 인생에서도 지금 이 원리를 다시 작동시킬 수 있다. 늦지 않았다. 아직도 할 수 있다. 지금 이 나이에도, 이 환경에서도, 이 조건에서도 마음만 바꾸면 몸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면 기회가 보이고, 기회가 보이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리고 정주영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이다.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 길 위에 서게 된다. 길 위에 서면 걸을 수 있고 걸으면 도착할 수 있다. 길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된다. 당신이 조금 더 편안한 삶, 조금 더 확신 있는 내일을 향해 가는 길이면 충분하다. 그러니 오늘 마음속 문장을 하나만 바꿔보라. 나는 할 수 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일으키고 당신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당신의 인생을 다시 앞으로 보내줄 것이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본 이유도 어쩌면 그것일 것이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깨어나는 목소리, 그래, 나도 아직 할 수 있다.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린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